자, 오늘 도훈 선생님 오셔갖고 굉장히 유익한 강의 들으셨죠? 네, 아주. 도훈쌤 거의 그 유튜브에 찐 팬들도 계신 거고, 저의 수강생, 저의 제자분들도 같이 계시고 하니까 기분이 묘합니다. 안 그래도 같은 또 위에 스승 밑에 또 같이 배운 사람이 또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니까 뭔가 무흐합니다. 무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앞에 강의한 거는 이제 지나갔고, 지금부터는 수강생분들이 정말 궁금한 거를 질문 타임을 해서 질문을 질의응답을 하고 나서 그거를 약 한 2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저와 이제 도훈 선생님이 약간 토크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를 질의응답으로 또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궁금한 거를 도훈 선생님이 이제 초청 특강 강사이기 때문에 직접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을 먼저 들어주시고 질문을 받을게요. 네. 저는 이제 사주 공부한 지 한 2년 정도 이제 하고 동시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도 다녀보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진짜 맞는 공부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국어, 영어, 수학 하면 교과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교보문고를 수없이 갖고 제가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뭐 4, 5만 원짜리라고 사는 책들도 보면은 뭐 적천수 강의 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가서 보고, 근데 저기 S24에서 주문을 한 뭐 5건, 6건 해갖고 또 이제 이건 아니다 해서 반품을 시켜보는데, 정말 이 사주 공부에 필요한 그 교과서 같은 책은 뭐 없는지 정말 그게 궁금해요. 이게 이제 그 똑같은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갖는 궁금점이기도 하고요. 독학이 혼자 가능한가? 이게 이제 그거랑 약간 얘기 비슷한데, 일단은 저도 이제 책을 몇 권을 읽었다라고 이제 한 집에 막 쌓여 있어요. 한 2박스, 3박스. 한 100~200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사주 책들은 웬만한 거는 이제 많이 사봤는데, 어떤 책이 한 권, 2권이 이 책이 정말 바이블 같은 책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각각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경험치들이 조금씩 녹아져 있고, 또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책들도 상당히 많아요. 내용이 비슷비슷해. 그냥 책 쓰기 쉬워서 이 책 저 책 블로그나 이런 거 해가지고 책 뭐 2~3일에 한 권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물론 책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유튜브로 공부할 수도 있고, 근데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마다 이제 이 관법이나 가르치는 것들이 다 다른데, 이 책 저 책 이 강의 저 강의 중에 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관법에 있어서 크게 3가지의 관법을 쓰고 있어요. 시중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첫 번째는 신강신약한지 그 사주를 보고서 거기에 따른 억부용신이라고 해서, 신강하면 힘을 억제해주는 뭐 식재관이 용신이다, 신약하면 내 힘을 북돋아주는 인성비겁이 용신이다. 이 관법을 써서 이게 희신이다, 기신이다, 구신이다 뭐 해서 보시는 선생님들이 한 70% 되는데, 저는 그 관법은 예전에는 혹시 통할 수도 있었으나 신강신약, 지금은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신강신약 관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격국 용신을 주로 쓰는데, 또 격국 용신이 100% 정답은 아니에요. 격국으로도 안 풀리는 사주가 많은데, 책이든 뭐든 할 때 억부용신, 신강신약 해서 이렇게 풀어간다. 그 책을 좀 피하시면 그래도 헛다리 짚거나 함정에 빠져서 헤매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그런 책이 어떻게 권해주실 만한 책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공개적인 자리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제 유튜브 강의에 한 3년 전에 초학자, 중급자들한테 맞는 책, 그게 아직도 어느 정도는 유효하고요. 그 이후에도 책을 제가 여러 권 사서 보긴 했는데, 기초책 한두 권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또 이제 좋은 책이긴 한데, 12운성의 음간을
이제 자기 그 선생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새로 이렇게 창안해서 돌리시는 책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긴 한데 내용은 좋은데 12운성 그것만 여러분들이 그거는 제가 볼 땐 아직 검증도 안 됐고 12운성의 음관을 그렇게 잘 다르게 돌리면 모든 어떤 이 삼합이라든가 이런 게 이론이 다 깨지거든요. 그거만 이제 좀 조심하고 하면 그것도 고르시면 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아까 방법 세 가지 있다는데 첫 번째가 어떻게 보시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월지를 용신으로 잡아서 쓰는 격국용신 개념. 그래서 월지에서 천간으로 투간이나 투출을 한 것이 뭐 희신이냐, 뭐 용신이냐, 기신이냐가 아니고 용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의 문자잖아요. 용은 쓸 용입니다. 우리가 억부용신에서 쓰는 용도요. 기쁠 용, 좋을 용이 아니고 쓸 용, 한자로 쓸 용. 그래서 그 용에 신을 붙여서 라고 쓰는데 그것을 용신을 만병통치약 좋은 거 들어오면 대박 나는 거라고 억부용신은 쓰고 있다는 거죠. 그거 자체도 저는 좀 잘못 해석을 했다. 세 번째는 이제 궁통보감 해서 이제 물상적으로 간목이 진월에 났다. 그러면 이게 어떻다라고 하는 자연 물상적으로 보는 방법인데 저는 이제 물상도 보고 물상이 어렵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묘라고 하는 글자는 풀도 되고 봄의 기운도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물상이거든요. 억부용신을 보진 않지만 그 사주가 신강한지 신약한지는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뚝심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버텨내는 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죠. 그래서 저는 격국용신과 물상 위주로 본다. 됐습니다. 네. 또 다음 또 뭐 궁금하신 거? 예.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질문이랑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 그렇다면 아까 그 비견과 겁재운이 왔었을 때 네. 억부용신 개념으로 하면 신약하면 비겁과 겁재가 나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네. 두 번째, 세 번째로 했을 때는 그러면은 이 운이, 이 겁재와 비견이 그 본인에게 좋다,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이제 격용신에서도 그거를 찾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 사주가 신강하냐, 신약하냐는 비겁으로 지지운이 왔을 때 신약하면 일단은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천간과 지지의 비견겁재라는 게 이제 똑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지는 경쟁자라고 하는 거에 플러스 나의 어떤 이 뿌리가 되는 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신약했다 그러면 뭔가 건강이 회복되고 활동력이 좋아지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게 좋다 나쁘다는 사주 전체적인 구조와 그 다음에 그 월지에서 올라온 어떤 이 나의 용신, 내가 어떤 걸 써야 되는 거를 합하느냐 극하느냐를 보면서 희기를 좀 따져야겠죠. 단순히 신약한데 이렇게 들어와서 좋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쓸 수 없으니까 갑술일주예요. 갑술일주가 있어요. 갑술일주인데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생각나면 신약해요. 이 사주가 신약한 사주인데 운으로 을묘라고 하는 운이 들어왔어요. 신약한 사주에. 그러면 을묘가 겁재 운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좋겠죠. 신약하니까. 근데 실제로 상담한 사례인데 갑술일주에 이 남성분이었는데 을묘 들어왔을 때 어디 가서 사주를 봤더니 대박 난다, 큰 돈 번다 했는데 이 을묘 어떤 이 대운이었는데 와이프랑 이혼하고 사업 망했습니다. 그럼 좋다고 해서 막 투자했거든요. 왜냐면 을묘라고 하는 비겁이 들어왔어. 겁재가 들어왔어. 묘라고 하는 양인도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묘가 술하고 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투자 권유한 이 친구한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고, 근데 와이프가 그 친구랑 바람났어. 돈도 날렸어. 대운에.
그럼 이게 이 사람한테 좋은 운이었을까요? 그러면서 그 사주 몇 군데 가서 봤는데 대박 난다 그래서 한두 군데 가서 봉기 투자한 게 아니다, 내가. 나는 뭐 비고분 들어 이번에 이때 바람나고 사업 날렸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건 단적인 예지만 사주 전체적인 구조와 우리가 합충, 형파해, 생극자화를 다 공부하잖아요. 그거를 억부용신을 대입하는 순간 그거는 다 안 봐요. 그냥 좋냐 안 좋냐만 보거든요. 그럼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 들었지만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지병이 있었어. 그래서 뭐 한 3년 정도 이제 사실겠다 했는데 재활해보겠다고 열심히 산책 나가서 자전거 길에서 자전거 하다가 자전거에 부딪혀가지고 내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지. 근데 그 집이 병간호 하느냐고 빚이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이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 근데 보험을 또 다행히 이렇게 들어놔가지고 보험금이 한 10억 상당하게 나왔어요. 남편이 3년이면 돌아가실 건데 그때 그냥 돌아가시면 종신 뭐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받으실 보험금이 3년 좀 빨리 돌아가서 슬프지만 10억 정도의 보험금을 받으셨다. 이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사주를 풀어보면 다 나와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근데 좋다 나쁘다를 사주 보는 내가 단순히 뭐 희신이나 용신 들어왔다고 해서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를지고 뭐 여러 가지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임상을 그래도 많이는 안 했지만 그 하면서 느낀 것은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억부용신과 격국용신하고 여러 가지 그걸 똑같이 풀어봐요. 그런 사례를 분석을 한 게 한 200개 정도 돼요. 근데 억부용신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신강한지 신약한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내가 용신을 잡을 수 있어. 근데 중화된 사주 이게 신강한 것 같기도 하고 신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억부용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냐면 겨울생이네? 조우용신을 봐야겠다. 그러면 화기운이 들었을 때 용신이다. 넌 조우용신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조후가 맞춰지면 좋긴 해요. 조우용신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좀 안 맞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조우가 담당하는 분야는요, 우리가 부귀영화를 담당하지 않아요. 건강과 정서적인 안정감, 나의 이 심리 이런 거를 조우가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조후 중에도 한난 조습이 있잖아요. 한난이 가장 커요. 춥냐 덥냐. 그리고 가을생이나 봄생은요, 조습은 그닥 우리가 인생에 큰 감흥이 없어. 근데 겨울생이나 여름생, 뭐 해자축이냐 사오미월생은요, 그 조우를 맞춰주지 않으면 건강이나 심리나 이런 것들이 틀어져요. 그래서 뭐 큰 재벌집 그런 사람들도 자살하고 막 하잖아요. 형제끼리 뭐 5천억 물려받아야 되는데 4천억밖에 못 물려받았다고 막 자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돈이 많아도 조우가 깨진 거야. 그러니까 한한 사주는요, 약간 감각도 무디고 우울증, 그다음에 약간 예민해, 히스테리해. 근데 난한 사주는요, 여유 있고요, 좀 급해, 이런 것들이 이게 다 그다음에 약간 괴팍하기도 하고 이제 난한 사주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한난조습도 맞추기 힘든 뭐 묘월생이나 진월생이에요. 그러면 한난조습도 안 돼. 그러면 용신을 찾아. 통간용신이다. 간목에 경금이 편간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면 금극목을 해서 편간으로 치잖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통간용신이 수예요. 금생수 수생목 하잖아. 그러면 너는 수가 용신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수는 들어왔는데 또 이상하게 또 잘못됐어. 그럼 이게 또 아닌가 보네? 그럼 병양용신을 또 잡아요. 너는 식신격인데 이 편인이 있어서 편인 도식하니까 너는 이 편인을 잡아주는 글자가 넌 용신이야. 그러니까 사주 보러 가면요, 선생님 10분 가면 어디는 뭐 모기용신, 어디는 수가용신, 어디는 뭐 비겁이용신, 어디는 식신용신 막 이런 용신 잡다가 끝나요. 그래서 용신 찾아 산만리 하고요. 이게
가장 큰 맹점은 신강신약이 명확히 구분되는 사주는요, 임산해보니까 50%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그러니까 신강신약을 좀 나름 객관화한다고 또 선생님들이 점수를 매겨요. 100점 만점, 뭐 50점 만점, 20점 만점을 나름 해서 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예를 들면 100점 만점이다 그러면 월지가 중요하니까 30점을 배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지는 20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인성이나 비겁이 들어오면 그 점수를 더해요. 그래서 55점 이상이면 이게 신강한 사주예요. 인성 비겁. 45점 미만이면 신약한 사주. 그래서 신강신약을 정하고 그 사이에 뭐 40, 50%는 중화사주에서 신강신약으로 정할 수 없으니 억부용신이나 통관용신이나 조용신을 찾자 해서 그렇게 보시더라고. 실제 제가 10군데를 도장 깨기로 간 게 아니고 제 사주를 와이프 사주, 애들 사주를 가지고 봤는데 정말 엉터리로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억부용신 제가 약간 중화된 사주거든요. 정화의 4월이니까 5월생이니까 겁재인데 지지에 금이 많아요. 신유가 있고 사화도 금으로 쓰이고 하니까 신강한 것 같은데 약간 신약한기도 한 것 같고 약간 애매한 사주니까 너는 뭐 이거 이도 저도 안 되고 하니까 4월인데 이게 이제 4, 5미 중에 4월이 덥긴 한데 미월보다 신월이 더 더워요. 신월을 또 겨울로 봐서 신자진 겨울이니까 이거 한한 사주로 보는데 작년 8월달, 9월달까지 너무 더웠거든요. 좀 아열대로 바뀌잖아. 그런 여러 가지들이 안 맞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관법 중에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시든 공부를 하든 억부용신은 제가 공부를 한 1년 넘게 했어요. 그래서 뭐 종강격, 종합격, 합합격, 일행 듣기격, 곡지격 이런 거 다 풀 줄 알아요. 근데 똑같은 사주를 한 10개, 20개 놓고 풀면 확률이 50%도 안 돼요. 가위바위보여도 50%인데 50%도 안 되면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뭔가 제가 너무 막 흥분해서 말씀드렸고 약간 분위기가 선생님, 만약에 우리가 대운이나 세운을 분들 청가는 청각끼리 지지끼리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을사가 을이 편관이고 그다음에 사가 정이다 그러면은 이 기도 간지끼리도 관인상생이라고 보나요? 네, 입니다. 대운하고 세운이 똑같은 글자가 오면 더 영향이 크게 오는 건가요? 그렇죠. 중첩되면 크게 오고, 그러니까 대운과 세운의 쓰임이나 개념을 좀 이제 정확하게 잡아야죠. 그래서 대운의 시작은 어디죠? 대운의 시작? 아니야. 월주입니다, 월주. 우리가 월은 뭐죠? 월주는 우리가 해석할 때 부모의 환경, 태어난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운이 만약에 7대운이다, 10대운이다, 뭐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대운은 월주 자체예요. 태어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대운이라는 게 환경이다, 계절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말 그대로 월주라는 의미 자체가 부모자, 형제라는 사회공이잖아요. 태어나서 월주의 대운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운수가 바뀌면서 작동을 하는데 이제 사주를 볼 때 크게 볼 때는요, 대운을 30년씩 끊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보는 방법은 남자 같은 경우면 양의 소산이잖아요. 그래서 운이 금수, 수금으로 흐르는 게 좀 좋아요. 크게 볼 때. 여자 같은 경우는 음의 소산이니까 뭐 임묘진 사오미 역행으로 또 흐를 수 있죠. 진사오 뭐 이렇게 해서 거꾸로도 흐를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크게 보는데 대운은 환경이자 계절이에요. 그래서 10년 내내 그런 환경 속에 산다는 거죠. 우리가 여름에 대운을 맞이했다고 하면 여름이 뭐 4, 5, 2월이 여름인데 그 여름 중에도 가끔 소나기가 내릴 때도 있고요. 또 여름 중에서 약간 또 습하거나 좀 추울 때도 있어. 쌀쌀할 때도 있고. 그게 이제 세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운 속에 세운이 있어서 이제 대운과 세운이 같은 글자가 겹쳐졌다 그러면 그 기운이 중첩돼서 우리가 이제 복음운이죠. 세게 작동을 하지만
천간의 글자는 다를 수 있죠. 발현돼서 나타나는 것도 달라요. 어쨌든 그 기운은 세게 작동한다. 월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운은 세우는 1년 동안의 어떤 사건, 사고, 패턴 이렇게 얘기했고, 그 중에 월운은요, 세운이 일어난 그 사건, 사고의 어떤 시기 판단할 때 있죠. 언제 남자를 만날 건지, 언제 부동산이 팔릴 건지, 언제라고 하는 거에 월운을 적용을 하면, 많이 잘 받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운을 볼 때도 그 예를 들면은 뭐 임진대운이다 네. 하는데 그러면은 천간이 소막끼리 해석을 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임진대운이면, 네. 이게 이게 지지 겁재에 쇠지의 기운, 진유합으로 묶였잖아요. 네네. 식신과 이 겁재가 묶였다. 그러면 이 대우는 내 일과 겁재가 혼자 한다기보다는 어떤 이 동업계열로 하는 게 좋고, 천간으로 재성 정제가 떴는데 이 정제가 임진의 자체가 임묘가 되잖아요. 네네. 돈의 흐름이나 용토나 이런 거는 크게 좋지 않아. 근데 이제 겁재가 왔으니까 욕심은 나고, 그닥 좋은 대우는 아니다. 투자를 많이 해도 조금 답답하다. 질문하실게요. 네, 아까 남자는 대운이 금수로 흐르면 좋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사주를 보는 방법은 우리가 뭐 어떤 물자를 관찰할 때 망원경으로도 보고 육안으로도 보고 현미경으로도 보고 하는데, 남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음양에, 우리가 사주 공부할 때에 가장 처음 보면 음양이잖아요.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음은 여자, 작은 거, 어두운 거, 이렇게 양은 밝은 거, 남자, 크거, 태양 뭐 이렇게 해서 이분법적으로 하는데, 사주를 실제로 적용하고 풀 때 음양을 대입을 잘 안 해요. 그냥 거기 처음에 이론 공부할 때 끝인데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거기에서 만약에 남자가 양일간이야, 갑병 무경임이야, 그러면 남자 다 와요. 근데 남자가 음일간이야, 그러면 대외적이고 막 하다기보다는 약간 소심하기도 하고 실리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남자가 대운이 이제 양의 소산이기 때문에 금수로 흘러야 양의 기운을 조절력이 있다는 거죠, 지지가. 그리고 여자는 음의 소산이니까, 음의 기운이니까 양 기운이 합쳐져야 음양의 조화가 돼서 크게 볼 때 그렇게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팔통, 양팔통 사주 있잖아요. 여자가 양팔통 사주면 좋아요. 왜냐면 여자 CEO, 음인데 양이니까. 그러면 교장 선생님을 하든 여자 CEO를 하든 크게 나가. 남자가 양팔통이면요, 크게 먹든지 크게 망해요. 크게 이제 막 가오, 남자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주변의 시선을 또 하고 중시하고. 여자가 음팔통이다. 여자가 음팔통이면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나 그게 조금 이제 안 좋죠. 여자는 좀 이제 좀 양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거기에 음으로 또 대운이 흐른다. 그러면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월에 태어났는데 해자축 흘러오면 건강이나 우울증이 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게 겹쳐지니까, 사주를 볼 때 디테일하게 뭐 12운 성도 다 보지만 크게 볼 때 전반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 흐름은 조금 불리한 기운이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단순하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음양의 어떤 그렇죠. 음양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주 중에서 두 개씩 양은 하는 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두 개씩. 뭐 겨울, 봄 해서 해자축 임묘진으로 흐르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뭐 봄생이냐 여름생이냐 가을생이냐에 따라 다르고, 아까 격국용신 다르고 해서 이제 충 다르고 뭐 달라서 그걸로 사주를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크게 볼 때는 그렇게 한번 훑을 때, 처음 했을 때 본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한 분만 더 받을게요. 아니면 없으신, 네. 저기 을목이 을목 정제가 무토잖아요. 무토가 이제 그 인목에서 장생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인목이 대운에서 왔을 때 그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운에서 출토가 오게 되면 그게 일간 을목하고
그 문토까지 임묘가 되는 게 이럴 때는 어떻게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일간이 을목이에요? 을목이라고 했을 때 무토는 이 정제잖아요. 대운이든 세운이든 그때 다 병무울이 다 임묘하죠. 임묘운으로 어떤 봐요. 식으로 작용을 하는 일단은 내가 임묘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활동 영역이 작아지고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요. 뭘 하든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그런 모습이 있고 무토가 임묘된다, 정제가 임묘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내 와이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와이프가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들어오는 월급 자산, 고정적인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그게 이제 답답해질 수 있고 이 병화는 목생화니까 상관이잖아요. 나의 활동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없어도 인종법으로 해서 병무울은 술토의 임묘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임묘운은 하늘이 제가 볼 때는 이 기간 동안 너는 조금 수성해라, 지키고 나대지 말고 살아라 하는 운인데 나머지 글자들도 이렇게 임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이거 알고 있으면 조금 똑같은 충격파가 와도 견뎌낼 수 있는데 이 이제 얼마만 지나면 술다움에는 해가 들어오잖아요. 해가 들어오면 좀 나아지겠죠. 그다음에 해 뭐든 자 들어오고 축 들어오고 그래서 다 작용을 합니다. 도망가는 도망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은 확장보다는 좀 축소라든가 수성하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크게 지장이 없어요. 내가 이때 뭐 승진을 하기 위해서 막 프로젝트 따오고 뭐 밑에 사람 괴롭히고 뭐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오 하면서 하고 그리고 와이프 건강검진 똑바로 받게 하고 와이프 속 썩이지 말고 와이프 임묘되니까 그렇죠. 무토 임묘되잖아요. 그리고 상관이 임묘되는 건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래 좀 상관이 세고 뭐 오지랖 쌈딱 기질했는데 잘난 체 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그냥 수성해라. 그 대운 동안은. 그러면 술토라고 하는 글자가 임묘가 되지만요. 다른 거는 관대지나 양지의 어떤 글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중미에는 12운성이 관대, 세지, 묘양, 관대, 세, 묘, 양만 위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거는 양이라고 하는 뭔가 새로운 걸 키워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술에서 양지는 간목은 양지거든요. 그럼 겁재가 양지야. 그럼 이때는 나는 임묘되고 겁재는 양지야.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거죠. 나는 죽을 똥 살 똥 몇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나는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겁재 간목은요 양지야.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편안해. 다음 단계는 나는 묘 절로 끊어지는 단계고 얘는 상생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내가 무슨 업체 경쟁을 하든 뭐 선거에 나가든 할 때 술운은 상대적으로 겁재를 양하게 하는 편안함이잖아요. 양은 또 상속의 별이기도 하고 좀 불리하다는 거지. 그때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된다. 실제로 이 예로 2018년 무술년에 제 이제 선배가 수원에서 이제 뭐 어떤 뭐 의원 이렇게 나가시는데 2018년 무술년이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정화 일간이었고 상대가 병화 일간이었어요. 일간이. 그래서 딱 보고서 선배 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계세요. 근데 됐어요. 이제 병화는 술토에 2018년도에 술토에 임묘됐고 정화는 양지니까 뭔가 새로 이제 삼선돼서 또 태어나고 하는 기운이니까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딱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대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대운에 경술이나 무술 이런 식으로 오면 술이 같이 오는 그 무나 경도 같이 임묘한다고 보는 거야? 아니면 아니요. 병물, 그러니까 지지 진술충미에 임묘되는 글자. 그러니까 원국에 있는 것만 임묘된다고 보는 거야? 아니면 같이 오는 뭐 경술일 경우에 경도 임묘되는 경은 수루토에 이제 세지죠. 임묘되지 않지.
네, 병. 병? 예. 병도 임묘되죠. 그러니까 병술이 올 경우에 어. 그러면 술만 오는 거예요? 병은 임묘돼서? 아니요. 병화도 같이 들어오죠. 같이 들어오면 그냥 임묘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기운을 임묘를 달고 들어오긴 하는데 병술은 천간의 생극자를 보고 일단 백호니까 내가 진이라는 글자가 있다. 그럼 좀 조심해야겠죠. 백호의 진술충이면 그 진술충미는 입고의 계고 이 이론이 또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고 계고의 기본 개념은요. 술토가 들어오면 술토는 임묘되지 않아요. 충한 글자에서 튀어오른 게 임묘되든지 하거든. 입고 계고가 입고나 계고가 되는 게 원국에 있는 지지에 있는 지장간이 천간으로 튀어올라서 입고 계고를 하거든요. 술은 세게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운으로. 병화가 임묘 기운을 약한 기운이 아니고 센 기운으로 들어오죠. 병화 자체가. 그 병술이 같이 오는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같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천간은 천간에 또 천간대로 읽어줘야 되고 네. 지지는 지지대로 읽어줘야 되는데 간지도 좀 읽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병술이 같이 오면은 병화도 작용을 안 하고 임묘돼서 운으로 왔어도 작용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가 요점이죠. 맞습니다. 임묘 그게 임묘인데 임묘되지만 술토에는 정화라고는 강력한 뿌리가 들어 있어요. 이게 약한 임묘가 아니고 임묘라고 해서 무조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을 비축하고 있는 거죠. 딱 이제 칼, 딱 술 같은 경우는 신금의 칼, 불칼을 딱 들고 내가 요거만 넘어가면 넌 작사갈 거야. 병술의 백호 이 기운도 있어요. 그래서 임묘됐다고 해서 무조건 약하죠. 무술도 임묘잖아요. 비견의 뿌리가 간요지동에 있는 임묘인데 이게 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힘을 숨기는 거죠. 그때 내가 의도적으로. 근데 그걸 내 무술 괴강 들어왔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임묘돼야 되는데 힘을 과시하면 분명히 임묘돼요. 무토는. 그러니까 무술도 괴강, 기질을 잘못 발휘하면 힘이 있지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같은 간요지동이지만 임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간요지동인데 왕지잖아. 얘는 뭐 뿜뿜하죠, 자기 힘. 그렇죠. 이 간요지동이냐 임묘를 깔고 있냐 뭐 이게 좀 다르긴 하죠. 천을귀인이 임묘되면 그 힘이 약해지는 건가요? 천을귀인이? 천을귀인이 임묘가 될 경우는 뭐 갑질.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간무경은 충미가 그 임묘가 되잖아요. 이게 천을귀인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경금이 축토에 임묘가 돼요. 그리고 정인이에요. 천을귀인이에요. 이럴 때는 귀인의 역할도 해. 하지만 내가 행동하는 행동 양식 자체가 나대면 안 돼요.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조용히 이렇게 하면 주변에 도와준 사람도 있고 교수님이 또 잘 써주고 점수도 잘 주고 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경금이 축토에 정인이 임묘됐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행동 양식은 그대로 따라하되 도움은 있는 거예요. 경금이 미토의 천을귀인인데 이거는 경미는 이제 관대거든요. 정인에. 얘는 좀 나대도 돼. 천을귀인인데 관대잖아. 질풍노도의 시기. 경축 경미가 같은 천을귀인인데 12운성에 따라서 이 경금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다른 거죠. 경금은 축토에 임묘되니까 이 정인의 행동 양식을 조용하게 나대지 않고 해도 뭐 자격증을 따도 기분 좋게 뭐 해서 이제 뭐 합격이다. 근데 예비 3번이었는데 2명이 그냥 그만둬가지고 내가 합격이 된다든가. 그럼 운이 따르는 거죠. 교수님이 옛날에 내 뭐 초등학교 선배였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운이 이제 올 수 있다. 또 질문? 예. 제가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요. 제 친구도 사주 공부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대우는 영향력이 없어서 대우는 안 본대요. 그냥 세움만 본다고 말을 하는데 공부하는 친구의 선생님이요. 네. 그러면 그 대우는 그럼 어떻게 아예 그냥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대우는 그럼
영향력이 그렇게 없다면 아니지. 영향력이 없어서 안 자, 본다고 그렇게 말씀. 선생님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거기 그냥 끊으시고. 내 저는 선생님 아니면 돼. 저는 12운성 보지 말라고 선생님도 많이 봤고요. 12신살 필요 없다. 아예 신살 자체는 옥새 몸이 나는 거라 안 본다. 그 다음에 대운 볼 필요 없다. 난 세운만 본다. 세운만 봐도 충분히 푼다. 근데 제가 풀어본 이 바로서는 대운의 의미가 있어요. 진짜 이 월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서 오는 의미가 있어서 그 선생님은 대운을 적용해서 풀어보고 빼고 풀어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제 선생님이 공부를 하셔서 답은 선생님이 내세요. 그러니까 저는 대운 다 봅니다. 10명 중에 대운 안 보시는 분이 한두 명 정도 되시고요. 8, 9분은 다 대운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결정은 선생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운을 포함해서 오주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사주 자체가. 대운을 봐야지 그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좀 조심할 부분은 조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시간을 보고 아까 우리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약간 추가 답변을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선생님께 이제 질문하면서 아까 병술이 그렇게 이제 병화가 천간에 오면서 같이 오면 인묘 작용을 해서 걔가 작용을 못하냐에 대한 답변은 이거는 육신과 육친의 의미로 볼 때 좀 달라져요. 그러면 입고 한다, 개고한다 하면 그렇게 만약에 그냥 인묘 작용으로만 왔을 때 충이 왔을 때는 열리는 작용도 하긴 하잖아요. 그럼 튀어 올라오는 게 만약 뭐 재성이에요. 그러면 육신적 의미에서 그 재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금 이제 나왔다라는 의미가 좀 들어있잖아. 그러면 병술이 무토일간이 병화가 화생토 이래서 편인이잖아요. 그럼 편인이면 병술을 갖고 와서 병화가 인묘를 합니다 하면은 편인이라는 게 인묘했을 때 좋은 거는 결국은 내가 학문이나 학식이나 문서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와도 괜찮죠. 그냥 보면은. 그런데 그냥 인묘라고 딱 봤을 때 육친적 의미에서는 조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뭐가 그게 좋아 안 좋아라고 딱 단정 지어서 그거 하나만 인묘라서 안 좋아 이게 아니고 그런 개념을 육신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약간 기능이 달라진다. 그러면 내가 학문적 소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고, 그러면 그게 그 글자에 해당하는 육친이 해당이 된다. 막 이럴 때는. 그러면 그 육친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고했을 때와 입고했을 때는 그게 서로 다른 작용이 다 일어난다. 그래서 좋다 안 좋다라고 그냥 그렇게 딱 단정 지어서 그때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제가,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이 추가 답변을 좀 제 선생님이라서 제가 한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다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린 건데, 아까 했던 말 중에 뭐 공부하는 책도 물어보셨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뭐를 많이 물어보냐면 10년을 공부했어요. 뭐 20년을 공부했어요. 근데 책을 가지고 엄청 많이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유튜브를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어봐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상담을 정말 많이 오세요 요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논의가 조금 필요하겠구나. 우리 사주 이렇게 앞에서 그래도 전달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사주 자체가 혼자서 독학이 그럼 가능할까요? 아까처럼 책만 본다든지 유튜브만 봐서 이게 결론은 그게 가능할까요?를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으로 그냥 여쭤볼게요. 그래서 사주 공부가 독학으로만 이게 공부를 완성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은 하다. 예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요즘은 가능은 하다. 하지만 함정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내가 구슬을 서마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걸 꿰는 법을 모르면 그 보석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보석이 쓰임을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선생님이나 스승을 두는
두고 제대로 이렇게 해야지 오류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독학이 이 공부가 그래요. 이제 제가 저는 이제 10년을 공부를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어떤 때는 한 3박 4일, 4박 5일 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으로 또 가서 할 경우도 있어요. 아예 이제 전파가 안 되는. 그때는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볼 수 없으니까 책을 몇 권 가져가서 틈틈이 책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녹음한 여러 가지 60갑자를 외우고 싶어서 그거를 아무튼 수시로 자기 전에 듣고 뭐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독학은 가능하다. 예전에는 선생님도 없었고요. 배우려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공부하시고 2,000만 원 내고 뭘 배웠다고 하는 선생님도 만났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12운성이야.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좀 여러분 되지만 제 강의를 그 선생님 2,000만 원으로 따지고 전 한 10억 정도 되는 가치의 저는 12운성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무지했고, 근데 지금은 유튜브라든가 네이버, 뭐, 다음에 카페라든가 책도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그쵸? 뭐, 더하기, 빼기, 1, 2, 3, 4, 5, 곱셈, 나눗셈 이런 건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주를 잘 봐야 되잖아요. 내가 간목, 뭐, 이건 십성의 평관이고, 이거는 뭐, 묘지다, 이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뽑아내는 거는 사주 공부 1, 2년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엮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나만의 어떤 이 관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독학의, 현재까지의 독학의 어떤 이 함정은요, 그 억부용신 신강신약을 맹신해서 그거를 가르치고 그 책을 쓰신 분들이 한 70%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원 선생님이나 도훈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일단은 그쪽으로 안 빠지고 공부할 수 있고 또 그 공부 하신 분들도 또 새로 이쪽으로 공부하시기도 하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내 스승이나 내가 10년, 5년 공부했던 것들을 다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봐야 되거든. 그럼 내 스승을 또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스승님 또한 그 스승님한테 또 그렇게 배웠던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비교 분석할 대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유튜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네이버나 다음 카페가 생기면서 사주 관련된 역학 동아리들이 생기고, 유튜브 채널이 생겨서 수면으로 또 올랐죠. 거기서 엄청난 설왕설래가 있었고, 네 스승이 맞다, 내 스승이 맞다, 막 싸움하면서 요즘은, 유튜브라고 하는 이 진짜 핫한 이 동영상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석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 공부했던 시기에 이 신강신약의 이 퍼센트는요, 80% 이상이었어요. 제가 한 6개월 이상 공부를 하루에 10몇 시간씩 미친 듯이 해서 이제 짧은 기간에 기초적인 건 습득을 했는데 사주를 풀어보려는데 제 사주부터 안 풀리는 거예요. 억부용신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 중화된 사주라. 그래서 찾아 헤매다가 이상하다. 그리고 제가 몇 번한테 상담을 했는데 중화사주기도 하고 뭐 하니까 용신을 잡으려고 당신이 살아온 인생을 얘기해봐라 그러더라고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직업은 어땠고 뭐 언제 힘들었고 그걸 쭉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그걸 왜 얘기해달라 그러냐. 근데 여러 군데 보러 갔는데 한 반 이상이 억부용신을 못 잡으니까 얘기를 해서 용신을 잡아야 너의 미래에 대해서 언제 좋을지 나쁠지 얘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맞나?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서구당 선생님이 저희 어떤 관법에 맥을 잡아주신 스승님이고 그 외에 이제 많은 스승님들이 계시죠. 그분은 저를 제자로 삼지 않았겠지만 저는 정신적으로 이제 다
약간의 이 차이점은 있다. 결론은 독학 가능한데 스승님이나 도반을 잘 만나야 된다. 네,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 독학이 가능한가요? 이랬을 때 가능합니다. 독학 자체는 가능한데 내가 똑바로 배웠는지 이걸 똑바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에 대한 멘토는 필요할 것이다라고 항상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멘토를 찾아가는 길이 그것 또한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멘토가 되는 사람을 똑바로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본인들이 공부를 해봤을 때 정리를 해보면서 이 도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스승이 한 명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우리 선생님들이 보면 제 영상도 보고 도훈 선생님 영상도 보면 이분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와서 저희 수강생처럼 이렇게 배운 게 아니어도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렇게 본 선생님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아 이분은 거의 스승감이다라는 분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하는 건 내 판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독학은 괜찮은데 긴 독학 시간이 있었으면 다시 멘토에 의한 정리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럼 그 멘토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것까지 다시 정리했을 때는 결국은 끝에 마무리는 본인이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또한 도훈 선생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그게 마무리를 본인들이 각자 그래도 한 게 있기 때문에 전달력은 내가 좀 그래도 이거는 깨달음의 부분에서는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도 괜찮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유튜브도 하시고 강의도 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선택할 때는 꼭 한 번은 필요하다라고 저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찐 스승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길을 알려주는 멘토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으면 그래도 정리하는 기간은 꼭 필요하다고 마무리를 지어드릴게요. 자, 이래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60갑자잖아요. 60갑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5,000명이에요. 그럼 5,000명을 60갑자로 나누면서 경우의 사주의 경우의 수로 나눠서 하면은 이게 뭐 51만 8,400? 400개. 51만 8,400개의 경우에 이렇게 하면 경우의 수가 나와서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대략 100명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제가 이제 도훈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저는 정제를 뿌리를 지장간으로 갖고 있어갖고 요런 계산을 안 합니다. 숫자로. 그런데 아주 정제스럽고 편제스러운 이 강한 재성을 갖고 있으신 분이 숫자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로 그렇게 하니까 100명이 나오네요. 이러면서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겠다. 그러면 꼭 쌍둥이가 아니어도 그렇죠. 쌍둥이도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는데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같은 인생을 결국 살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거에 대한 견해를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사주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계기는 정말 저를 사주를 처음 봐주신 선생님한테 깜짝 놀랐어요. 저의 직업성, 성격 이런 것들을 꿰뚫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놀랐는데 그래서 이 사주가 갖고 있는 그때는 뭐 51만 8,400개라는 경우의 수도 몰랐고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에 나누면 100명 중에 100명이 같은 사주다 이것도 몰랐는데 그러면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내가 사주를 완벽하게 풀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운명을 꿰뚫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죠. 그래서 이 사주 8글자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이미 운명이 결정된 이 퍼센트가 한 95% 이상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5%는 왠지 100%라고 하기엔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90% 이상은 사주대로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가 계속 깊어지고, 임상을 하고 하면서, 제가 저랑 똑같은 사주를 갖고 계신 분을 또 봤어요. 봤고,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이제 저희들이 가끔 1박 2일 워크숍도 했었거든요. 서우동 선생님 모시고 그때 호신 선생님이 계신데 우리 이제 사형인데 호신 선생님이 상담을 또 많이 하시니까 제가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지는 사람은 상담을 했다. 그러면서 그날의 이제 특강의 주제는요 이거였어요.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다른 인생이자 비슷한 어떤 모습. 그 분은 아무튼 저랑 약간 비슷한 면도 있는데 빠찡코 뭐 도박 있잖아요. 그거를 하셔가지고 아무튼 좀 큰 집도 갔다 오시고 막 그런 저랑 상반된 인생을 살고 계시는 어떤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사주 공부가 얼마 정도의 인생의 결정력을 갖고 있을까? 이 사주라는 것이 그리고 운명이 결정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사주를 보는 입장에서 사주가 운명에 미치는 영향 결정력은 뭐 한 20%입니다. 그것도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퍼센트가 처음에는 90, 80, 70. 그래서 지금은 공평하게 50%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50%면 뭐 가위바위보 확률도 50%인데 이거 도대체 뭡니까?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럽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50%라는 숫자는요, 엄청나게 높은 퍼센트일 수도 있고요, 낮은 퍼센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자, 우리가 사주가 8글자, 대운사용까지 포함해서 나한테 작용하는 게 50%다라는 게 무시를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나의 50%는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눈을 다 뜨고 싸우는 사람하고, 그쵸? 한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감은 떨어지지만 보이긴 보여요. 두 눈 다 가리고 싸우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상청에 일을 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계절을 다 완벽하게 꿰뚫고 슈퍼컴퓨터로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이 이제 대충 일기예보 가끔 듣고, 뭐 비 온단다, 뭐 태풍 분단다 그러면 나가지 말고 갈 때 우산 갖고 가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날씨 여름이니까 덥겠죠. 그냥 나가서 비 쫄딱 맞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인데 50%만 정확하게 알아도요, 큰 여러 가지 나의 이 MBTI로 뭐 사람 성향도 보지만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50%만이라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 나의 장단점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50%는 도대체 뭘까?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100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면 사주를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건 아니다. 사주를,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보니까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재성이 있으니까. 나머지 50% 중에 20%가 뭐냐면, 월지. 어차피 사주 중 월지가 뭐죠? 환경. 부모의 환경. 나 태어난 환경이거든요. 내가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 이제 얘가 예술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요. 음악적인 재능. 근데 아버지가 서울대, 어머니가 서울대 뭐 성악가하고 바이올리니스트였어. 그러면 부모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전격적인 지원도 받고 공부도 하고 막 하겠죠. 근데 어떤 애가 우리 뭐 슈퍼스타 K 예전에 보면은 고기 잡는 친구인데 부모가, 아버지가 그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해. 그래서 거기 슈퍼스타 K까지 나왔지만, 이제 재능은 같이 태어났는데, 부모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도 이게 내가 사주의 직업으로 쓰든 발현력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거기 비슷한 얘기인데, 내 사주는 같지만, 내 부모의 사주는 다르고, 부모한테 물리적으로 DNA를 물려받는 게 달라요. 서장훈 같은 부모를 이제 갖고 있는 아이는 적어도 키가 남자든 여자든 170, 190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수근이 상대적으로 같은 프로 나오니까, 그러면 둘 다 농구를 잘해. 운동신경은 좋은데, 이미 키가 2m인 아이하고 부모가, 그 다음에 키가 뭐 160, 150 밖에 되는 부모하고, 키가 안 크니까 운동적인 재능이 뛰어나도 물려받는 DNA,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 예전에는 훨씬
했다고 봐요. 한 30%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재벌가에서 태어나거나 금수저를 흑수저다 하는 게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요즘 뭐 네이버나 카카오톡 이런 뭐 김범수 뭐 시용가 뭐 이런 사람들은요 자수성가했어요 다. 그다음에 뭐 저기 요즘 외국에 있는 그쵸 뭐 그런 사람들도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도 다 부모가 뭐 재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월지 내가 어떤 환경이냐가 그래도 한 15에서 20%는 차지해서 그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사주 해석하면서 알았고, 자, 두 번째는요, 인연법이더라고, 인연법. 이게 인연법이 뭐냐면, 가장 큰 인연은 배우자. 배우자 만나기 전에 학창시절의 친구 인연도 중요해요. 이게 부모의 인연도 포함이 되죠.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인연은 부모잖아요.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날 수는 없지만, 인연법은 내가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내가 친구를, 일진 친구들 맨날 애들 돈 뺏고 하는 싸움하는 친구들을 뒀느냐, 아니면 강남 대치동 일타 강사 중에 누가 수학을 잘하고 누가 해서 돈 1, 200만 원 해서 내가 서울대를 갈 거냐, 카이스트를 갈 거냐, 연고대만 가도 뭐, 막 이러는 친구들을 만날 거냐에 따른 학창시절의 인연. 내가 어느 환경에서 인연을 맺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나의 빈자리, 빈 곳을 채워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으쌰으쌰하는 배우자를 만날 것이 아니면 진짜 뭐 술 먹고 맨날 주폭하고, 그쵸? 애들한테도 못하고 하는 그런 바람 피고 하는 배우자를 만날 것이냐가, 똑같은 사주를 태어나도 나이 30 이후에 그 인연법이 그 사람의 인생에 15% 정도는 차지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 30%, 20%가 그럼 뭘까요? 20%. 뭘 것 같아요? 답 다 나왔습니다. 이게 나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저는 이제 딱 얘기를 하는데, 사주가 암만 좋고, 부모를 잘 만나고, 친구 잘 만나고, 뭐, 배우자 잘 만나도요, 내가 마음이 나태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양심적이고, 뭐, 이렇게 불법 탈법을 일삼고, 노력하지 않으면, 걔가 서울대를 갈 실력과 머리와 환경을 만났는데, 사주를 봤어. 너 서울대 갈 사주고, 머리 좋은 사주야. 근데 걔가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사주가 아까 가지고 있는 점수를 50점이라고 했잖아요, 반. 근데, 암만 좋은 사주, 나쁜 사주를 따져도요, 좋은 사주가 46점, 나쁜 사주가 44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완벽한 사주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2점의 갭은 클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환경이든 인연법이든 나의 의지와 노력이 다 가미가 돼야 나머지 뭐 40 몇 점의 사주 원국과 내 노력이 20점 만점인데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실히 하고 하면 그래서 점수가 뭐 85점, 90점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사주의 영향은 아니고 그 세 가지가 접목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인생인데 우리가 사주 정해진 50%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해석을 해주고요. 풀이해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너 이런 사주인데 인연법을 만날 때 100%는 정답은 아니지만 요런 사람 너의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고 한난 조섭적인 너의 성격적인 결함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일지궁합, 속궁합도 이렇게 되면 좀 더 좋겠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친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모의 환경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서 자수성가한 사람 많다. 의지와 노력을 일깨워줘서 그 사람이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개운도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나머지 50%를 우리가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좀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랑 똑같은 사주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처음 깜빵을 가셨더라고 관에. 대학교 가서 이제 또 제가 군 장교로 군대 큰 조직에 들어갈 때 한 번 더 가셨더라고. 잡혀가지고 관에 들어간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근데 어떤 관이냐 이게 다른 거지. 그리고 이제
을사월이거든요, 정화에. 그럼 이제 을목이 이제 편인인데, 사화가 그 이제 자체적으로는 뭐 상관이기도 하고, 겁재기도 해서 지기 싫어하는 마음은 같아요. 월제가 겁재는요,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센. 근데 똑같이 저는 진사가 공망이에요. 진사가. 그러니까 월지 공망이죠. 월지 공망은 일단은 부모님하고의 인연이 조금 공망해.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친도 군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하셔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산 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모 고향을 일찍 떠났고, 근데 사화하고 유금이 있잖아요. 사유합을 하거든요. 월지가 합을 하잖아. 이거는 가끔 이제 부모님이랑 너랑 비슷한 일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상담을 했어요. 왜냐면 아버지도 군생활했고 저도 군생활했어요. 근데 공망이다 보니까 이제 육사 장교 출신 육사는 아니었고 일반 뭐 그런 이제 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중심은 아니었죠.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기질. 월지가 공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 간방 가고 이제 그 했다는 그분도 아마 조직 생활을 할 때 행동대원 정도로 하다가 아마 여러 가지 또 잘 되진 않았고 국내에 머물지 않았겠죠. 깜방도 갔다가 해외 뭐 저기 어디도 갔다가 뭐 했겠죠. 그래서 비슷한 인생의 기복이 비슷한데 어디 관에 들어갔느냐, 교도소 관에 들어갔느냐, 국방부 뭐 군에 들어갔느냐. 어차피 통제되고 답답한 생활은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비슷한데, 아무튼 우리가 사주 공부하면서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역할은 정확한 이 공부를 해서 또 나름 중심을 잡고, 정말 이 나의 이익보다는 할인업이잖아요. 상대방을 정말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고, 그 다음에 사주를 맹신하면 또 안 돼요. 맹신, 그러니까 여기 했던 나머지 50%를 우리가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잘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사주를 배우는 사람이 엄청 많고 또 배우지 않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할 때 꼭 나오는 말이, 이 말이 꼭 나와요. 그러면 사주라는 게 어떻게 믿을래? 그걸 어떻게 설명해서 나한테 이해를 시킬래? 이런 대화를 아예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이 자체가 학문이라는 자체를 학문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왜 학문이야부터 부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너무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아름아름 많이 배우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사람들과 그런 대화를 오갈 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다를 수 있다. 쌍둥이조차도 부모가 양육하는 환경에 한 명은 편애를 하고 한 명은 이뻐한다든지 할 때 싹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그렇고 친구 교우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 명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명리라는 게 뭐 무속이나 이런 게 사이비 이런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사람들한테 지혜를 주려고 내려온 학문이라는 걸로 보급하는 거에 동참을 해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주시면 이 지금 나온 이런 우리가 토크하고 했던 게 마지막으로 그런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특강 시간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괜찮으셨나요? 좋은 선생님이 부산에서 와주신 거기 때문에 크게 박수를 한 번 더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애써주셔서, 네, 버스 타고 오시고 버스 타고 가셔야 되고,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와주신 모든 분께도 마지막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